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봄이 오면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중 하나가 바로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인데요. 비염이 있다면 여름이 올 때까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사항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대개는 이제 계절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가 이제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라든지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그 황사도 오늘 많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첫 등교를 3월 달부터 많이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증상이 악화되고 집에서 없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로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감기처럼 올 수 있는 바이러스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봄철에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런 게 전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오죽하면은 이제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그런 논문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3월 달, 9월 달 아이들이 학교 시작할 때 이제 그때 급작지 늘어나는 이제 그런 그 균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호흡기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특히 아이들이 이제 특히 면역이 좀 약하다든지 애가 좀 알레르기에서 예민하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되고 그 집에 오자마자 샤워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대개 오면 집에 오면은 이제 뭐 씻는 것보다는 놀기 좋으니까 집에 와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샤워를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학원이고 뭐고 다 끝나고 집에 왔다 안 나간다 그러면은 샤워를 시키고 옷도 바깥에 입었던 옷 말고 실내복으로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잠옷도 좋고 집에서 입을 수 있는 실내복을 가볍게 입고 있는 게 좋습니다. 3월 달부터 벌써 아이들이 코가 가렵고 재채기하고 눈이 빨개지고 눈도 막 비비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꽃가루 중에도 이제 나무 종류 꽃가루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나무, 자작나무. 그래서 어떤 유치원이나 학교들은 뭐 야외 학습한다 그래도 데리고 나가서 애들 한참 밖에 노는데 요 3, 4월은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제일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야외 활동을 한다. 그러면 꼭 집에 와서는 바로 샤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손만 씻고 세수만 하는데 그러다 보면 머리카락이나 몸에 묻어 있는 게 제대로 털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샤워를 하고 그 밖에 놀던 그런 옷은 집에 오자마자 바로 바꿔 입고 실내복으로 바꿔 입고 집에 노는 게 좋습니다. 포천시가 지난 6일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지난 18일까지 피해 조사를 한 결과 민간인 피해는 모두 3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민간인 부상자 38명 중 중상은 2명, 경상은 36명으로 이 중 6명이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포천시 집계에서 빠진 군인 부상자 14명을 합치면 총 부상자는 52명입니다. 재산 피해는 모두 212건으로 건물 196건, 차량 16대 등입니다. 이재민은 7가구 12명으로 한화 콘도와 모텔에서 각각 지내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피해 조사를 마무리했으나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받을 방침입니다. 18일 폭설로 출근길 운행이 중단된 의정부 경전철이 하루 만에 또다시 멈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9일 오전 8시쯤 어룡역에서 곤제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선로에서 동력 변환 장치가 고장나 열차가 멈춘 건데요. 10분쯤 뒤 전 구간에서 운행 장애가 발생했으며 탑승했던 승객들은 안내 방송을 듣고 모두 하차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고장난 열차를 밀어내는 작업을 거친 뒤 오전 8시 30분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환경법상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생활 쓰레기를 소각 없이 직매립할 수 없습니다. 소각장을 마련해야 하는 수도권 지자체들은 아직까지도 새로 지을 입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지역 소각장 마련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체 매립지를 찾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갈등 원인이 된 쓰레기 매립의 역사는 1960년대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처음 매립지에 쓰레기를 묻은 건 1964년입니다. 이전엔 지정된 처분장 없이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1977년까지 서울시는 10개 지역에 매립지를 뒀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면서 매립지로 쓰던 곳들도 개발 대상이 됩니다. 흩어져 있던 매립지를 정리하고 서울시는 1978년 난지도를 새로운 매립지로 결정합니다. 하루 평균 8톤 트럭 3,000대 분량의 쓰레기를 여기에 버렸습니다. 난지도가 문을 닫은 1993년까지 15년 동안 묻은 쓰레기가 9,200만 세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한편 난지도가 한계에 다다를 시점인 1987년 또 다른 매립지가 대체지로 선정됩니다. 당시 김포, 지금의 검단동입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뿐 아니라 환경부까지 사자가 공동으로 건설한 수도권 매립지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1992년 이곳에 쓰레기가 반입된 이후 1매립장에서 2매립장까지 늘어나는 동안 주민 반발은 상당했습니다. 사용 연장 논의까지 이루어지면서 지자체 갈등도 커졌는데요. 다툼 끝에 2015년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3매립장 일부를 추가로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피해 지역인 인천에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2016년까지였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은 2025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점이 됐습니다. 2026년 진매립 금지까지 고려하면 당장 해법이 있어도 갈 길이 먼데요. 현실은 대체 매립지부터 소각장까지 모두 난항입니다. 그 사이 이 땅이 아니면 저 땅에 묻었던 매립의 역사는 쓰레기 대란 앞에 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 소각장 준비 상황 살펴봅니다. 얼마 전 부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입지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부천시는 과거 광역화 추진 계획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단독 건립 방식으로 선회했는데요. 대장 신도시 조성 시기에 맞춰야 하는데 인근 지자체의 반발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시 전역에서 4곳으로 압축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1순위는 현 자원순환센터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 현재 자원순환센터 부지인 이곳은 80점 안팎에 그친 다른 후보지 3곳에 비해 100점 만점에 88.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회, 환경, 경제 조건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사유지인 나머지 후보지는 보상 비용과 신규 기반시설 구축 부담이 더해지고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가장 적합한 걸로 본 겁니다. 이대로라면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소각장 현대화 시설의 최종 부지로 낙점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이번 결과는 다음 달 1일부터 보름 동안 부천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설하는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는 하루 생활 폐기물 소각 500톤, 음식물 폐기물 240톤, 재활용품 선별시설 200톤, 대형 폐기물 50톤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부천시는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전략환경 영향평가 마무리를 거쳐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각장 증축에 대한 우려가 큰 인근 주민들은 이번 결정이 달갑지 않습니다.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10일 날 지금 공고가 되었는데요. 14일 날 주민자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방법 말 한마디 없는 그런 부천시를 믿고 우리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정동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공론화하고 지금 현재의 부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6,60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부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오는 2030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만큼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 인천 부평과 계양, 서울 강서구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부천의 사업 추진에 대해 관심이 큰 만큼 경우에 따라서 격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서울시의 강남 3구 토지거래 허가제 완화 이후 갭투자 의심 주택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집값이 무섭게 오르자 정부와 서울시가 결국 규제에 나섰습니다. 강남 3구를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산구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이 이례적으로 상승하자 결국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한 달 전 해제한 강남 3구를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집값 상승세가 확산된 용산구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강남과 서초, 송파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3월 24일부터 6개월간 유지합니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과 성수동, 신통기획단지 등 서울시 현행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합니다. 강남 3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한 달 만에 번복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급등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책의 어떤 방향성, 시점은 바람직해 보이고요. 다만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는 좀 추후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했던 분들의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약간의 거래 취소나 거래 시점을 앞당기는 시장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강화합니다.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갭 투자자와 관련한 가계 대출을 금융권이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2025년 7월로 예정했던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도 5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하고 편법 대출과 허위 신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강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 설치회가 지난 1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경기 북부 균형 발전과 의정 활동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북부 분원 설치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자립적 성장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또 경기 북부 대개발 구상, 기회발전 특구 지정 추진,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지역균형발전 사업 확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김성남 설치위원장은 도의회가 경기 북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